만약에 그것을 위반해서 업체에 일방적으로 이익을 줬고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줬다 그러면 업무상 배임죄라는 형법상 훨씬 더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시정보 위반으로 고소를 한다면 마치 살인범에게 절도죄로 고소를 제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겠죠. 여러분들 회계규정 29조를 보면 예산회계규정 서울시 회계규정 봤습니다. 29조를 보시면 거기에서 23조에서 28조까지인가요? 거기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크게 보면 일반 경쟁이 원칙이고 그 일반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조달 방식으로 입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가 계산을 해야 되고 원가 계산은 예를 들어 물품의 거래 사례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그 거래 사례를 봐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독특한 하수한 거 이전공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기에만 한정된 공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전하고 어디까지 하고 하는 표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나 하수한 거 오면 똑같은 어떤 표준액이나 물품처럼 이렇게 생산된 물품처럼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서 그런 경우에는 설계서, 시방서 이런 걸 놓고 원가 계산 기관에 의뢰하면 원가 계산을 해줍니다. 정부 품셈 같은 걸 집어넣어서 소위 원가 계산을 해주는데 그거를 원가로 잡고 경쟁 입찰을 시키면 그게 예전 가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보다 낮은 금액에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제 최초로 선정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방식으로. 그런데 조합원들이 착각하는 게 그것은 2018년 2월 9일 날 도시정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걸 틀리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도시정비법이 생기면서 경쟁 입찰을 하라라고 하는 것만 생겼고 도시정비법에도 대단히 규정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이라는 걸 국토부에서 만들게 됐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거기에 돼 있는데 그게 굉장히 미비해요. 큰 거 몇 개만 해놓고 디테일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해라 뭐 이런 규정도 없고 그냥 일반 경쟁해라라는 것만 있고 어떻게 그러면 입찰할 것이냐 이런 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이 그 내부 규정, 소위 말해서 예산회계 규정은 서울시에서 만든 표준 예산회계 규정도 없고 거기에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사실은 좀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입찰의 과정이. 정부는 전부 그걸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원가 계산도 해야 되고 그걸 토대로 예전 가격을 비밀로 한 다음에 입찰을 시키면 그거보다 낮은 가격에서 입찰자가 결정이 돼야 그거보다 높은 가격을 쓰면 자동으로 입찰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입찰하게 돼 있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부 규정이 2015년부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산회계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부 규정은 위반해도 사실은 범죄는 아니죠. 다만 범죄가 아니라는 게 도시정비법처럼 도시정비법에 그걸 규정을 했지만 도시정비법은 처벌 규정이 사실은 약해요. 전자입찰 안 했다 해봐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위반해서 업체에 일방적으로 이익을 줬고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줬다 그러면 업무상 배임죄라는 형법상 훨씬 더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규정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부 규정 자체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도시정비법 처벌 규정은 약하고 근데 도시정비법도 그냥 과태료 냈으니까 된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될 때가 있거든요.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적 경합이라고도 하고 하나의 행위가 이 죄도 되고 저 죄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가장 중한 죄로 이제 처벌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해야 되는 게 맞아서 반드시 이 부분은 대단히 조합원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고 그러나 아까 얘기한 질문에 있는 도시정보 위반, 소위 말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사전에 조합원 청해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2년 이하의 징역밖에 안 됩니다. 도시정보 위반이라서.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았고 내부 회계 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시장조사도 하지 않았고 이 가격이 공정한지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끼쳤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금액이 수십억이고 수백억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특경법 위반 그러면 처벌이 엄청 셉니다. 업무상 배임이 단순한 형법상의 배임이 아니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이 조합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5억 이상이면 거기에 해당될까라 또 50억 이상이면 또 가중처벌하고 이래서 되게 조합이 갖고 있는 한계는 되게 사실은 각종 계약들이 조금만 실수하면 중대한 범죄를 범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안 거쳤다는 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도시정보 위반으로 고소를 한다면 마치 살인범에게 절도죄로 고소를 제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겠죠. 그러나 결과는 살인이었지만 살인하기 전에 폭행이 있었다 그래 폭행으로만 고소를 한다.
참 그 사람한테는 고소 당한 사람한테는 천하의 다행이겠죠. 그러나 가장 중한 죄로 처벌받도록 여러분들이 내부 규정도 잘 살펴보고 실제로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들 입장에서는 특히 임원들, 특히 이사들은 거기에 동의해서 공범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이 앞으로도 그렇지만 민법 35조에 보면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사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들 같은 경우도 모든 자금 집행을 대개 이사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사들도 대부분의 경우는 법리상으로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밖에 없어도 대단히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조합원들도 자고 있고 소위 말해서 권리를 주장할 줄 모르고 그러는 사이에 조합은 제멋대로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모든 계약은 조합원은 뭐 모른다 치더라도 조합에서는 그래도 전체 조합원의 대표로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되고 하는데 그것을 조합원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총회 때마다 매번 OS가 동원돼서 뭐 해치워버리고 그러니까 조합원은 뭐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사이에 훅 지나가고 마는 참으로 안타까운 게 모든 재개발 재건축조합에서 있는데 특히 이제 강남 쪽의 조합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건 뭐냐면 뭐 집값이 높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피해액도 강남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 저 시골 같은 도로 가면 똑같은 비리가 있는데 그쪽은 크게 손대면 조합이 못 가니까 집값이 싸기 때문에 조금 액수를 적게 만들어서 손대고 강남 같은 데는 좀 크게 손댄다는 점에서 매번 보면 안타깝지만 뭐 그들의 선택이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조합원도 아니어서 그러나 매번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좀 느낍니다.